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 대신해서 물어보는 아주 정확한 상담소의 김성희입니다. 자, 여러분,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궁금증 해결해 주실 분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김의연 사무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최근에 언론 매체들을 보니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도시공원 일몰제,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 일몰제를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는 도로나 철도, 광장, 학교처럼 중요한 기반 시설 중에서 법으로 정한 52개 종류의 시설을 말하는데요. 공원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도시계획 시설인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한번 결정이 되면 이 땅은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주인은 여기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는 지자체에서 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놓으면 지자체가 사서 이 땅에다가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만 해놓고 그 시설을 만들지 않았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냥 장기 미집행 시설로 두고 공원으로 계속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 중에 사유지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내 땅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는 건물도 지을 수 없는데 지자체에서는 언제 이 내 땅을 사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헌재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의 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 즉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있고 그 다음 해 2000년 7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걸로, 그러니까 해제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 공원만 놓고 보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1999년에 위헌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2000년에 법 개정이 됐는데 내년 7월이 되면 딱 법이 개정된 지 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그 공원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공원이라고 하지 사실 도시공원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왜 도시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도시공원은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집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혹은 동네의 뒷동산, 혹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숲. 그래서 이 도시공원 안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등산로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여름에 그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이 땅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자체가 이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땅을 사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 되면은 그냥 사유지가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내 땅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도시공원이요, 참 역할이 많습니다.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도시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런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20여 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공원을 만드는 업무는 이제 지방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을 만드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원은 한번 결정을 해놓고 실제로 공원을 만들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설들, 예를 들면 학교나 도로 같은 경우는 만들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부터 만들게 됐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20년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용도가 사라지는 면적이 전체 공원 중에 42%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총 면적이 9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 공원이 해제되는 그 대상 면적은
340평방킬로미터거든요. 이거를 평으로 환산하면 한 1억 평 정도 되고요. 서울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축구장 한 5만 개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면적이라면 사실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나와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5월 28일에 그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 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우선은 내년에 실효되는 전체 공원 부지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90평방킬로미터는 국공유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돼도 공원 기능을 10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은 이제 사유지인 셈인데요.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는 120평방킬로미터는 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되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120평방킬로미터는 이제 그린벨트라거나 아니면 보전 녹지, 보전 산지라고 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좀 이제 경사도가 지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꼭 공원으로 사용돼야 하는 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걸 제외하면 130 평방킬로미터가 남는데요. 이 땅은 이미 지금도 주민들께서 공원처럼 이용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이전까지 꼭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우선 관리 지역이라고 부르고 꼭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 대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우선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꼭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LH에서 공공주택을 만들 때 공원도 같이 조성하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또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토지은행이라는 곳에서 땅을 먼저 사고 지자체는 그 토지은행이 산 땅을 5년 동안 그 땅값을 내면서 이제 천천히 사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이 토지은행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더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내년에 이제 그 해제되는 공원을 모두 살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40조 원 정도는 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까 현재적으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을 만드는 일은 그 지자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순간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더 이상 열심히 안 할 우려,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문제가 있거든요. 또 이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지자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원래 이 공원을 만드는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넘긴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전에는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공원을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이때는 아직 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공원 업무가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네요. 그리고 공원을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그 정확히 부응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은 그 지역 주민의 수요를 잘 이제 대응하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결정하고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큰 시대적 흐름에도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여러 가지 대책을 찾아보니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자연 환경을 보존할 목적이 있는 땅을 지자체가 이제 그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몇 개 빼고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사실상 공원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내년에 이제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땅을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공익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재산권 측면에서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행위 제한을 완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소지자분들을 위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해 나가는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권이 어쨌든 조금은 침해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지자체한테 사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내 땅을 자유롭게 이제 쓰지 못하니까 이 땅을 지자체한테 사가라고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이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자체 입장에서 또 매수 청구권에 응하기 위해서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이 매수 청구권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법을 개선하든 뭐 제도를 바꾸든 이렇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 사람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 이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을 지키는 일은 이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자체나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제가 업무를 맡아서 해보니까 이 공원이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번 지어지면은 이 미래 세대까지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또 도시 여파로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제공하고 이렇게 소중한 시설이니만큼 내년 이 공원이 없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공원 일몰제 그리고 도시공원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앞으로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선에 계시는 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공원들 많이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도시공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